아침에 깨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십니까?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의식적으로 탁자나 벽을 먼저 잡게 되셨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재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육이 하루하루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 근손실이라 부릅니다. 문제는 이 근손실이 체력 저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순간 우리의 수명 시계도 같이 빨라집니다. 넘어지기 쉬워지고 회복은 느려지고 한 번 쓰러지면 다시는 이전의 몸으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넘기면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1장, 근육이 줄면 왜 살아갈 힘부터 사라지는 걸까? 사람들은 흔히 근육을 운동선수나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근육이 빠지는 거지. 근육 없어도 밥 먹고 살 수 있잖아. 이렇게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근육은 움직이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장기에 가깝습니다. 근육은 당신이 걷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들의 몸속에서 혈당을 소모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며 염증을 억제하는 거대한 대사 공장입니다. 근육이 줄면 이 공장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 혈당은 올라가고 면역력은 떨어지며 회복력은 사라지고 작은 감기 하나에도 몸이 무너집니다. 노년기에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네. 예전 같지 않다. 이러한 말들이 입에 붙기 시작하는 순간은 이미 근손실이 꽤 진행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경고합니다. 근육은 한번 크게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방심은 3년 뒤, 5년 뒤 여러분을 휠체어에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제2장, 넘어짐, 골절, 요양병원.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근손실이다. 노인사고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바로 낙상, 넘어짐입니다. 그런데 이 낙상 사고의 진짜 원인은 바닥이 미끄러워서가 아닙니다. 근육이 당신을 지탱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복부, 이 부위들의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잃는 순간 몸을 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틀리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골절입니다. 특히 고관절. 고관절이 부러지는 순간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 수술, 침상생활, 요양병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안에 사망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넘어짐이 원인이 아니라 이미 근손실이 원인이었습니다. 근육을 지키지 않은 대가가 그날의 낙상으로 폭발한 것뿐입니다. 제3장, 왜 당신은 밥을 잘 먹는데도 근육이 계속 빠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난 잘 먹어. 밥도 3끼 다 먹고 고기도 먹어. 그런데도 근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년기의 몸은 근육을 만드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이것을 단백질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전과 똑같이 먹고 예전과 똑같이 움직이면 근육은 매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빠져나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근손실은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은 비슷하고 체중도 비슷한데 힘만 빠집니다. 이것을 마른 비만형 근손실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텅 비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육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아플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순간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제4장, 근손실을 부르는 노년기 최악의 습관 5가지. 습관 1. 나는 원래 운동 체질이 아니야 라는 자기 포기. 노년기 근손실의 첫 번째 원인은 몸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젊을 때도 운동 안 했어. 괜히 안 하던 운동하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근육은 회복의 기회를 완전히 잃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문제는 자극이 없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TV 앞에만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순간 당신의 다리는 이제 쓸모없는 부품으로 뇌에 등록됩니다. 그러면 몸은 가차없이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근육을 해체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안 쓰면 몸은 우리를 위해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겁니다. 습관 2. 단백질은 고기 좀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 노년기 식탁을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국밥, 김치, 나물, 가끔 계란 하나. 이 정도면 잘 먹는 거라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식단은 근육 입장에서 보면 사형 선고에 가깝습니다. 60세 이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약 1.2g 이상입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최소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하나의 단백질은 6g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계란 2개를 먹는다면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부족한 60g의 단백질은 어디에서 채우고 계십니까? 국물에 떠있는 두부 조각 몇 개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습관입니다. 노년기 몸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아침은 거르고 저녁에 고기 몰아서 먹는 생활. 이 패턴은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기를 지방으로 바꾸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습관 3. 하루 종일 앉아있는 의자 생활.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앉습니다. 밥 먹고 소파에 앉습니다. TV 보고 휴대폰 보고 또 앉습니다. 저녁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서 보내십니까? 이 의자 생활은 근손실을 가속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육은 수축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조직입니다. 쓰지 않는 근육은 몸에 짐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루에 몇천 보를 걸어도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근손실은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앉아있는 순간부터 꺼져버립니다. 이 부위가 무너지면 걷는 능력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습관 4. 아프면 쉬어야지라는 과도한 휴식.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불편하다. 그래서 며칠, 몇 주씩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휴식은 치유가 아니라 해체입니다. 3일만 침대에 누워 있어도 근육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기 한 번, 허리 통증 한 번으로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아프다고 가만히 있는 순간 회복이 아니라 퇴화가 시작됩니다. 습관 5. 체중계 숫자만 믿는 자기 기만. 나 아직 살 안 쪘어. 체중 그대로야.
이 말은 노년기 근손실의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근육이 빠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우면 체중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의 질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때부터 몸은 무겁게 느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며 회복은 느려집니다. 당신의 체중계는 근육이 사라지는 걸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습관, 이 중 하나라도 당신의 모습과 닮아 있다면 근손실은 이미 진행 중인 것입니다. 제5장,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되살리는 생존 회복 매뉴얼. 원칙 1. 근육은 걷기만으로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매일 10,000보씩 걸어. 산책은 꾸준히 해.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걷기는 근손실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자극은 저항입니다. 당신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지 않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동작 하나가 근육 회복의 출발선입니다.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기 10회 1세트, 하루 2번씩. 이것만 제대로 해도 허벅지 근육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걷기만 하면서 근육이 늘 거라 믿는 건 물을 주지 않고 나무가 자라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원칙 2. 단백질은 조금씩 자주 의도적으로 섭취하기. 노년기의 단백질 섭취는 계획이 없으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생선이나 두부 1접시, 저녁에 고기나 닭가슴살 1주먹. 이렇게 나눠서 의도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오늘은 뭘 먹지? 라는 생각에 맡기면 단백질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식욕이 없다고 식사를 건너뛴다면 근육은 당신을 버립니다. 배가 안 고파도 근육은 재료를 기다립니다. 원칙 3. 아플수록 더 짧게라도 움직여라. 노년기의 통증은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서서 스트레칭을 해야 하고, 무릎이 불편하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건 회복이 아니라 퇴각입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만 살아있습니다. 원칙 4. 체중계 말고 의자 테스트를 기준으로 삼아라. 체중계는 당신의 생존력을 측정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자는 말해줍니다. 팔 짚지 않고 몇 번이나 일어설 수 있습니까? 5번도 힘들다면 이미 근손실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테스트를 일주일에 1번씩 기록하십시오.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몸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겁니다. 원칙 5. 3개월이 지나면 몸은 반드시 답한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극을 주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3개월만 지켜보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일어설 때 몸이 가벼워지며, 넘어질 것 같던 순간에 스스로 몸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가 우리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불편하셨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근손실은 노화가 아니라 방치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의자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단백질을 의도적으로 챙기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마지막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60+ 건강연구소입니다.